공만 먼저 할 거고, 공은 블러킹을부터 할 거야. 그 다음에 공이 완벽하게 되면 꼬리는 굳이 블러킹을 할 필요는 없어. 그 세컨더리 액션이고, 꼬리는 그 그래서 메인인 공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은 이제 꼬리는 굳이 블로킹을 안 하고 그냥 스플라인 키가 풀어진 상태로 그냥 하면 되고, 계속 보면서 이제 공이 움직임에 맞춰 가지고 이 꼬리가 제대로 이제 팔로우 스루가 되고 있고 S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면 되고. 꼬리가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좀 잘 맞춰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자.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, 원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공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하지는 굳이 하지는 않을 거야.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지만, 만약에 필요하면은 공이 다 되면, 장애물이 다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공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한번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. 꼬리가 들어가기 전에. 그래서 공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꼬리만 잘 맞춰서 하면 되니까. 하자. 하면은 일단은 요 꼬리를 안 보이게 할 거거든. 안 보이게 할 건데, 어 지금 내가 요 폴리곤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폴리곤을 선택을 안 되게 했고, 애니메이션 할 때는 지금부터 좀 버릇을,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캐릭터 들어가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데, CO에서 넌을 한 다음에 넙스 커브스, 넙스 서페이스스, 폴리곤스 요것만 이제 보이도록 해놓고 하는 게 좋아.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, 너네가 이제 과제를 낼 때 이 사이드 뷰에서 이제 과제를 낼 건데,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굳이 세팅할 필요 없이, 왜냐면은 그냥 정측면에서 얘가 움직이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투시 넣을 생각하지 말고 퍼스펙으로 얘가 막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카메라 앞으로 이따만하게 커지고, 여기서 꼬리가 카메라를 훅 싣고 가면서 얘가 훅 지나가면서 저쪽으로 확 작아지면서 가면 멋있겠지 할 생각하지 마. 측면에서만 잘 움직이면 돼. 투시 안 들어가고 정측면에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 카메라를 넣을 필요 없이, 카메라는 이제 캐릭터 할 때부터 넣을 거고,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사이드 정측면 카메라로 이렇게 쓰면 돼.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고, 뭐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프리퍼런스 체크 한 번만 하면, 요거를 누르든지 요 오토키 눌러져 있는지 체크하고, 그 옆에 있는 톱니바퀴 사람 도망가는 아이콘을 콕 눌러서 세팅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단 키가, 우리는 공을 블러킹으로 할 거기 때문에 디폴트인 탄젠트가 오토스팬 레거시, 디폴트 아웃 탄젠트가 오토스팬 레거시가 아니고 디폴트인 탄젠트를 오토스팬 레거시에서 플랫으로 바꾸고,
디폴트 아웃 탄젠트를 오토스팬 레거시에서 스텝드로 바꾸고, 그치? 그래야지 이제 블러킹이 될 거고, 딴 거는 여기서 건들 필요 없고, 타임 슬라이더로 가서 프레임 레이트가 24fps인지 확인하고, 밑에 플레이백에서 플레이백 스피드가 24fps 곱하기 1인지 확인하고,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이면 안 돼. 그리고 업데이트 뷰가 액티브가 아니라 오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언두로 가서 언두는 온으로 하고 Q는 인피니티로 확인을 하고, 요 정도에서 세이브하면 돼. 이제 아마 중간에 놓치겠지? 그러면 이제 놓치면은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서서히 잠에 빠져들 텐데, 하는 데까지는 따라 해보자. 요거 있지. 지금 저번에 살짝 말했는데, 이 4번을 보면은 이제 공을 보면은 여기 폴리곤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. 까만색은 이제 리거가 이 꼬리공을 만든 사람이, 이거 너 어차피 이거 컨트롤러만 쓸 거니까 폴리곤 선택되지 않게 내가 해줄게.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폴리곤은 요거를 해제를 하고 아무리 오만 짓을 해도 선택이 안 돼. 지금 까만색이라. 원래 폴리곤이라면은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군청색인가? 그렇잖아. 요거처럼. 그래서 어차피 공은 이제 선택이 안 되고,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, 요거 선택돼서 바닥이나 지형지물이 선택되지 않게 하고, 그래서 대충 긁으면 컨트롤러만 선택이 되게 이렇게 하면 돼. 이 상태에서 꼬리만 공을, 그러니까 너네 2D 할 때도 생각해보면 공만 먼저 했잖아. 그랑 똑같아. 공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꼬리 움직임을 하는 거지. 공이랑 같이 꼬리 움직임도 같이 블러킹을 해가지고 내가 한 방에 하겠다라는 헛된 꿈은 버려. 힘들어.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, 굳이 그냥 정석적인 그냥 무난한 방법이 있는데, 굳이 내가 그 내 발목에다가 100kg짜리 그 모래주머니를 달고 뛸 필요는 없잖아. 그래서 꼬리를 안 보이게 해줄 거야. 여기 있는 꼬리 컨트롤러들 쪽 이렇게 선택을 하고, 내가 저번에 옛날에 했던 거랑 아직 남아있는데, 선택하고 요렇게 요 4개만 선택했어. 4개만 선택했고, 디스플레이 레이어에서 요 얘기했었던 그 맨 오른쪽에 마름모에 그 동그란 하늘색 그 동그라미가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내가 지금 선택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레이어를 만들어 주잖아. 그래서 레이어 1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테일 컨트롤스 세이브 해주면 돼. 언더바 컨트롤스. 참고로 지금 하나 더 만들자면은 볼 언더바 컨트롤스도 하나 더 만들자. 요거는 이제 꼬리 컨트롤러들이 있는 레이어고, 여기에 있는 공 레이어, 아니 뭐냐, 공 컨트롤러 있지. 요 3개밖에 없긴 한데, 요거 선택하고 나중에 공이 끝나면은 얘네들을 안 보이게 하고 꼬리 컨트롤러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필요해. 요렇게 선택하고, 뭐 마찬가지로 마름모에 하늘색 동그라미 있는 버튼 누르고, 레이어 1 더블 클릭해서 볼 컨트롤스 이렇게 해놓으면은, 요렇게 껐다 켰다 하면 이제 볼 컨트롤러들이 껐다 켰다 되고,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, 테일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. 그리고 이제 꼬리를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, 요 꼬리 컨트롤러들은 요렇게 디스플레이 레이어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, 꼬리는 이렇게 얘가 지금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잖아. 이런 경우에는 내가 리깅을 배워가지고 아웃라인에서 굳이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도 있어. 하지만 나는 이 꼬리 공을 봤을 때, 왜 이놈은 여기 요새는 다 폴리곤만 쓰는데
공은 폴리곤으로 하고 꼬리는 넙스 폴리곤이 아니라 넙스 서페이스로 했을까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야 새삼 깨달았어. 이 리거분의 큰 뜻을. 쇼 가서 넙스 서페이스를 안 보이게 하면은 꼬리가 안 보여. 여기 요거 체크해가지고 꼬리 안 보이게 하고 폴리곤이랑 넙스 커브스만 보이게 놔두면은 체크를 하면 여기 패널에 쇼 가서 넙스 커브랑 폴리곤만 보이게 하면 꼬리 지호가 안 보이게 되지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쇼에서 넙스 서페이스를 안 보이게 해주고 여기서는 넙스 커브도 안 보여줘도 돼. 왜냐면은 거의 여기서 무슨 애니메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은 거의 퍼스펙티브 뷰에서 하고 여기서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니까. 디스플레이 이거는 너네 안 해도 되고 너네 조금이라도 화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UI 엘리먼츠 툴박스 빼고 헬프라인 빼고 커맨드 라인 빼고 이제 시작을 하자. 101프레임부터 시작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내가 이거 예전에 했거 보니까 170프레임을 했는데 100일부터 한 일단은 조금 넉넉하게 200 정도? 100일부터 200 정도 해서 100프레임 정도의 이 타임라인 레인지를 놔두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일단 블러킹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러킹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니? 왜 저 사람은 블러킹을 한글로 블러킹 쓰지 않고 영어로 쓸까? 가끔은 왜 블러킹은 영어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쓰고 그럴까? 전문적인 용어만 쓸까? 좀 재수없을 때도 있고 한데 나도 내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. 블러킹을 할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같은 프레임에 모든 컨트롤러의 키가 들어간다는 점이다. 이게 중요해. 그러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위치만 시켜놓는 애고 갖다가 얘는 뭐 어차피 키가 다 들어가지 않게 락이 걸려있긴 한데 이 스컷이 얘 같은 경우도 굳이 움직이지 않는데 키가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. 근데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배울 때 특히 요거는 이제 키가 별로 없으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캐릭터들은 막 골반 하나 살짝 움직이고 왼발 살짝 들고 이 정도만 했는데도 머리, 팔, 손가락 끝까지 키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. 전체 키를 다 잡고 블러킹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키를 넣어도 되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막 용량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2D 애니메이션 한다. 나는 여기서 이거를 그려준다 라고 하면은 하듯이 딱 여기에 한번 이렇게 찍어준다는 생각으로 모든 컨트롤러들이 블러킹에서는 같은 프레임에 다 키가 들어가게 하면 돼. 어차피 키가 쫙 박혀 있어도 없는 거나 박혀 있는 거나 똑같이 0이고 수평이면은 상관이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왜 이걸 내가 얘만 움직였으면 얘만 컨트롤 키를 주면 되지 얘까지 줘야 되지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옛날에 애니메이션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전체 키를 다 잡고 100일에다가 주고 S키를 때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전체 키 다 잡고
아씨. 아. 그래서 이제 하면 저장 한번 21로 하고 그냥 테이블 요 폴더 하나 만들고 넣어놨어. 프로젝트 폴더 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. 요거 해서 폴리곤 선택 안되게 하고 어차피 선택 안되지만 선택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지. 100일에다가 S를 줘. 한 106까지 S를 주자.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근데 어차피 너네 과제를 하면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100일, 106 왜냐면 5프레임 동안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거가 있다? 그런 규칙 알아? 뭐 180도 법칙 이런 거 같이 모든 샷은 시작하자마자 7프레임 동안 무슨 큰 동작을 하면 안 돼. 물론 이제 이 전샷에서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지금 샷에서 바로 샷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확 내려와야 돼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움직이는데 샷이 시작하고 7프레임 안에 큰 움직임이라던가 뭐 표정이라던가를 하면은 관객이 그 샷이 이제 컷이 되고 샷이 확 바뀌잖아. 영상이란 거는 샷이 바뀌었을 때 시작하는데 바로 그거에 적응을 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지. 그냥 보자마자 아 다른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아는데 시작하자마자 7프레임 안에 큰 동작을 해버리면 관객이 그 샷에 적응하기도 전에 얘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관객이 거기서 살짝 이거를 읽지 못하거나 혼란이 올 수 있어. 대단한 혼란이나 문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샷이 시작하고 7프레임 동안에는 막 너무 커다란 동작이나 변화는 안 주는 게 좋아.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딱 시작했는데 가만히 그래도 한 5프레임 정도는 가만히 있다가 쭈그러지는 게 낫지.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면 좀 급해서 일단은 공을 할 건데 안티시페이션을 할 거야. 안티시페이션을. 그리고 공을 하기가 오히려 그 얼티메이트 볼보다는 컨트롤러가 2개밖에 없어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요것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한 것도 있지. 어떻게 해야 돼? 106에서 이제 안티시페이션을 할 건데 얘는 나름 자기 키보다 한 3배, 4배, 3배 정도 되는 높이를 이제 거리도 자기 몸보다 한 4배, 5배 되는 거리를 이제 가야 된단 말이야. 얘는 요렇게 뛸 건데 그래서 동작에 이제 궤적을 한번 본다면 여기서 얘가 뛴다고 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꽤 있어. 그래서 캡처도 얘가 갈 경로는 나는 이 수업에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만 할 건데 더 많이 한다면은 한 번 뛰고 2번 뛰고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되고 살짝 한 번, 2번 정도 갔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멈추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. 근데 여력이 있으면 하는데 수업 2주 동안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하고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쭉 한번 가서 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한번 더 살짝 튀기면서 쭉 멈추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할게. 근데 일단 욕심 부리지 않고 2번 가는 것만 잘 설명을 할게. 그래서 꽤 멀고 높은 거리를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안티시페이션도 마찬가지로 준비 동작도 꽤 세야 돼. 그래서
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얘 공이 106프레임에서 이렇게 어떤 걸 할 거냐면 너네 그 2D 했을 때 했듯이 요거를 할 거거든. 그래서 요렇게 했다가 뒤로 밀려나면서 준비 동작을 빡 했다가 빵 튀겨나가는 걸로. 너무 많이 돌았다. 너무 많이 스쿼시가 됐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지. 얘가 지금 이거를 할 건데 106에서 130 얘가 안티시페이션을 할 건데 이 정도 뛸려면은 이 정도 떼려면은 몇 프레임을 이 준비 동작을 해야 될까라는 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근데 거기에서는 정답은 없어. 누구도 여기서 딱 요거 해야 된다는 정답이나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내 감이야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블러킹이기 때문에 그게 감이 더 안 올 수도 있고 블러킹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올 수도 있거든. 그렇다고 해서 키를 풀면서 보진 말고 일단은 그냥 플레이하면서 요렇게 보고 적당히 해. 나도 몰라. 내가 지금 106에서 안티시페이션을 1초를 줘가지고 130까지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게 요거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더 안 갈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서 적당히 1초 정도 주자. 30프레임 정도 주자. 정도 생각하고 일단 줘. 그래서 모든 키를 다 이렇게 한 프레임에 같이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키를 나중에 이 포즈에서 포즈까지의 이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이게 다시 재정렬을 할 때 키 풀기 전에 정렬을 할 때 그래야지 모든 키를 다 가지고 그냥 쓱쓱 움직이기가 편하지 막 키들이 여기 있고 막 저기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은 그거가 매니지가 안 되거든.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모든 키를 한 프레임에 주고 나중에 같이 통째로 옮기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안티스페이션을 주려면 몇 프레임을 줘야 되지?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도 없고 나중에 봐가면서 맞춰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기에는 24프레임 맞는 것 같아. 48프레임 맞는 것 같아. 요 정도로만 해서 넣어주고 나중에 더 키가 많아지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하면 돼.